네.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지적공부 등록상 목도장, 축도장, 면장, 이장, 공장, 등장, 소재, 지번, 장번호는 다 있다. 기본적으로 오늘 아무리 못해도 그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가장 기본입니다. 나 안 할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내년에 또 보면 돼요. 그죠? 올해 한 방에 끝내려면 외우려는 건 자꾸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우기 힘드니까 그거 하나라도 자꾸 외우세요. 자, 토지 이동입니다. 자, 토지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자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자리를 옮긴다 할 때 이동은 옮길 이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옮길이 움직일 동을 씁니다. 이사한다 할 때도 요 이자를 써요. 그러나 이 이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 이동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를 써요. 그래서 다르게 움직였다. 다르게 움직였다. 뭐가? 토지의 표시가. 뭐가? 토지의 표시가. 새로 생기거나 변화가 있거나 없어지는 것.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의 개념,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토지에 무엇을 표시를 생기거나 변화되거나 없어지는 것. 그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 표시는 우리가 배웠던 몇 개? 6개. 소지지, 면경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가 토지 표시였죠.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지적공부는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를 등록하고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부예요. 그럼 토지 표시가 발생, 변경, 소멸할 때마다 그것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토지 이동을 우리 국가가 나서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공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에는 토지 표시만 등록됩니까?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가 함께 등록됩니까? 여러 가지가 함께 등록되는 거야. 그래서 자,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소유자의 주소 변경이나 뭐 이런 변경이 있다. 또는 토지 등급의 변경이 있다. 또는 공시지가의 변동이 있다.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야. 무엇의 변화가 아니니까? 토지 표시의 변화가 아니니까. 표시는 6개밖에 없다 했잖아. 소지지, 면경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져야 토지 이동인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또는 개별 공시지가가 또는 토지 등급이 변화 있다. 그건 토지 이동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이 과거에 한 20년 전쯤에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거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 지금도 내주면 참 좋은데 아까 얘기했죠. 국가가 여러분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바람에 이거 내면 다 맞출 거야. 이러고 요즘 잘 안 내요. 그 생각인데 내면 여전히 또 틀려준답니다. 그런데도 안 내고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하도 안 나오다가 한 5, 6년 만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서 건드렸어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에 대해서 보는데요. 토지가 새로 생겼어. 그래서 새로 토지 표시를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이에요. 그 다음 토지가 이만한 게 있었는데 이만한 게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크기가 다르게 변해서 분할합니다. 또는 합병해서 크기가 달라져 합병합니다. 또는 토지의 용도, 지목이 바뀌어. 이런 것들이 다 토지 이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지 이동,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으면 그럼 그 변화는 국가가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변화된 대로 공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국가는 토지 표시를 모두 등록하고 직권으로 등록하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4천만 필지는 저기 산 너머, 산 건너편에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곳에도 땅은 있고 저 바다 건너 수평선 너머에 가다 보면 거기도 섬이 있고 섬에도 땅은 있더라는 거야. 그 땅을 국가가 일일이 모두 다 하루같이 다니면서 변화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된다면 국가 공무원 숫자를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늘려도 불가능할 거야. 그 비용과 인력 감당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원래는 국가가 토지 표시를 정한다. 지적 국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스스로 다 정하려니까 힘들어. 그래서 국가는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토지 소유자에게 미안하지만 소유자가 토지가 새로 생기든 변화되든 없어지든 소유자가 국가에 요청을 좀 해달라. 그럼 국가가 스스로 알아내려 돌아다니려면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가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소유자가
내 땅이 새로 생겼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영해 주세요라고 뭐 해라? 신청을 좀 해달라. 그러면 신청받고 그 토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인력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원래 토지 표시의 변동은 지적 국정, 국가가 알아서 정해야 되지만 일단 미안하지만 소유자가 신청을 좀 해주시오 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토지 이동 신청 의무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자,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라? 소유자가 하라. 원래 국가가 해야 되지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관청에게 다 위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가에게 하지 말고 소관청에게 신청하라. 자, 이때 뭔가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이렇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가 60일 이내 신청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원래 이 의무는 우리 소유자가 원래 해야 될 의무였던 겁니까?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겁니까?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던 거야. 근데 국가가 힘드니까 소유자에게 도와주세요 한 거야. 근데 내가 바빠서 못 도와줬어. 근데 못 도와줬다고 나를 두드려 패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신청 의무는 위반해도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 신청 의무는 원칙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딱 부과했습니다. 소유자가 무섭거든. 혹시 내가 바빠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가가 뭐라 그래?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60일 이내 해 임마. 이래 하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래도 알고 싶은데요. 하니까 국가가 뭐라고 한다. 안 하면 그만이고 하고 가더라고요. 안 하면 그만. 벌칙이 없습니다. 벌칙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이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60일 이내가 아니고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는 게 딱 있어요.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는 거. 소관청에 며칠 이내 90일 이내 신청 의무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가 바다에 빠져버리면 토지가 없어졌죠. 그럼 토지가 아닌 게 됐으니까 기존에 등록된 것을 그대로 놔둬요. 등록된 것을 지워야 돼요. 등록된 것을 지워. 그래서 등록 말소 신청은 90일 이내에 합니다. 등록 말소. 딱 하나 달라요. 90일 이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틀렸죠? 이렇게 두 개를 살짝 바꾸는 거야. 토지가 바다로 되면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틀렸죠? 이런 식으로 서로 살짝 바꾸면서 틀리게 냈다가 맞게 계속 여러 번 냈다가 한 번씩 틀리게 냈다가 숫자를 살짝 바꾼다. 그래서 기본 60일 이내, 등록 말소만 90일 이내. 그러나 60일이든 90일이든 우리는 의무 이행을 안 해도 벌칙이 있다 없다? 벌칙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그만이지 하고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 만수무강 무병장수 하더라. 그죠? 특히 더 오래 삽니다. 더 오래 살아. 왜? 의무 위반해도 벌칙이 없을 때는 기분이 째지거든.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 있잖아. 딱 가다가 신호 위반했어. 근데 교통경찰이 딱 튀어나와. 그래서 빨간불인데 쫙 가서 사람 없다고. 앞차가 딱 걸렸어. 나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데 교통경찰이 앞차 단속한다고 내 차를 그냥 보내주네. 이거는 그죠? 하늘에 참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러면 수명이 한 5년 늘어난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위반해도 벌칙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면 할수록 기분이 째지고 오래 사는 거죠. 만수무강 무병장수. 자, 신규 등록은 나와서 신규 등록은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또는 옛날에는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등록에서 누락된 토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발로서 토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지만 지금은 위성에서 하늘에서 바로 내리 찍어버리거든. 그래서 새로 생긴 토지는 막 100% 확인해요. 됐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는 토지입니다.
그럼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에도 소유자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돼. 그러면 신규 등록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그래서 여기서도 외워야 될 게 3개 있죠. 누가 신청한다? 소유자가. 며칠이내 신청한다? 60일이네. 어디에 신청한다? 소관청에. 그래서 나왔잖아.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은 전부 사유 발생일부터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는 전부 무한 날부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신규 등록에서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토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겼다는 걸 지금 국가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가 없었으니까 그 토지에 대한 정보 자체가 국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여러분이 서해에 땅을 하나 매립했어. 그런데 그 땅이 새로 생겼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시청에 뛰어가서 내가 땅 매립했거든요. 내가 했으니까 내 거니까 내 앞으로 등록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매립한 자인지 옆집에 사는 성은사 씨의 이름은 기꾼인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 그럼 무조건 등록해줘야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그래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는 내가 소유권자가 맞습니다라는 소유권 증명 서류를 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내면 되는데 이 소유권 증명 서류는 한 10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지나가시면 돼. 일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아무거나 내면 됩니다. 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거 내 거다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확정 판결서 가져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잡혔어요. 그럼 앞으로 개발될 지역입니다. 그럼 개발될 지역 중에서 집이 되는 토지들은 개인이 소유하면 되겠죠. 그런데 도로가 되는 토지 또는 항만을 만든 토지 또는 공항을 만든 토지 이런 공적으로 쓰이는 토지는 개인이 가져야 돼요? 그 지자체가 가져야 돼요? 지자체가 가져야 돼. 뭐 국어 이런 토지들. 그래서 그 지자체 명의로 등록해야 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런데 그 토지 중에 여기는 없지만 국유지가 있었어. 국유지.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이다, 형제가 아니다. 형제야, 형제. 국가와 지자체는. 맞죠?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개인은 알박기 하려고 그럴까? 도로인데 필요하다고 돈 많이 내놔. 이렇게 할 거다 말이야. 그래서 겁이 나는데 국가 소유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땡 잡았다는 거야. 국가는 내 형님이잖아. 그러니까 국가에 가서 한번 엉겨붙어 보는 거야. 형님아 미안하지만 나 좀 쓰면 안 돼? 그 말은 공짜로 쓰다는 얘기냐? 일단 한번 던져보는 거야. 그리고 공짜 안 낸다면 싼 가격으로 좀 줘. 이게 가능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국가의 소유재산, 국유재산을 우리 장관 중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장관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청 장관하고 협의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괄청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여러분 유명하잖아. 알잖아. 누구예요? 최상목. 맞죠? 경제부 장관 하는 경제부 장관.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최상목 있잖아. 최상목. 그 사람이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기재부 장관. 이 사람이 우리나라 행정부 서열 3위잖아.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 기재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 대통령 권한 정지됐잖아.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하다가 한덕수 총리도 탄핵 소추돼가지고 권한 집행직무 정지됐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나온 거야. 그 사람이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재산에 대해서 협의할 때는 무슨 장관과 기획재정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사본을 가져와라. 자,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12여 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자, 우리 지적법에서 장관은 나왔다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보처리 시스템 전산화된 지적공부도 누가 복제했어요? 국장이 복제했어. 장관은 국장이야. 딱 한 번 다른 장관 나와. 어디서? 여기서. 무슨 장관? 기재부 장관. 그래서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권 증명 서류로 기재부 장관과 협의. 이거 말고 다른 데서 나오는 장관은 전부 무슨 장관? 국장 나온다. 국장.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유수면 하면 요거 바다 생각하면 됩니다. 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바다를 매립해서 땅을 만들었어요. 그럼 땅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 공사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는 거야. 그래서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요거 가져오면 당신이 매립한 거 맞네 이러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그냥 소판기준 이 정도라고 넘어갑니다. 소판기준. 땅 하나 새로 만들려면 집에 제일 귀중품은 갖다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농자지 천하 대보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기본이야. 그럼 농사 지을 때 가장 귀중하고 비싼 게 뭐예요? 소다, 소. 그래서 땅 하나 만들려면 소는 팔아야 돼. 그게 최소한의 기준. 소판기준. 소유권 증명 서류. 판결. 기획재정부 장관. 준공검사 확인증. 그래서 네 가지 중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됐고. 자, 2번은 조금 중요하죠. 자, 제출의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이런 소유권 증명 서류를 우리가 소관청에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될 증명 서류를 누가 관리하느냐?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서류를 소관청에서 받아서 다시 그 소관청에 내야 되잖아. 웃기잖아. 왜 이 짓을 해? 그래서 국가는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줍니다. 소유자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해당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안 내도 돼. 소관청이 뭐함으로써? 확인함으로써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소관청은 스스로 관리하는 서류, 요거 있으니까 당신이 소유자 맞네. 증명된다면 우리는 굳이 낼 필요 없고 소관청의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거 국가가 편한 거예요? 우리 소유자가 편한 거야? 소유자가 편하는 좋은 규정이죠. 자, 이 규정이 신규 등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록 전환, 분할,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 이동 관련해서 이 5군데서 나오지만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 토지 이동 관련해서 소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그 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규정 나오면 맞다.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과거에 어떻게 하면 나왔냐? 해당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누가 확인해요? 그 소관청이 확인하는 거야. 실제로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자, 1번 신규 등록할 때는 청량해야 됩니다. 자,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면적, 경계, 좌표 청량해 줘야 되겠죠? 청량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2번, 3번이 중요해요. 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신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2번,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 하나 그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적법과 등기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지적법은 토지 표시 사실을 공시하려고 나온 겁니다. 등기부는 눈에 안 보이는 권리를 공시하려고 나온 거예요. 권리. 자, 그리고 지적공부가 먼저 선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후 만들어집니다. 그럼 토지가 하나 새로 생기면 지적공부가 선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토지 표시가 먼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는 뒤에 만들어져요. 근데 등기부가 만들어질 때 그냥 등기부만 만들면 이게 어떤 토지에 대한 등기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표시는 6개가 있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중에 토지 표시 정해진 것 중 4가지를 등기부가 가져오게 됩니다. 표시를. 그래서 이 등기부는 예를 들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라고 토지 정보를 표시를 등기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 표시는 등기부가 정해야 돼요. 지적공부가 이미 정하고 있어요. 지적공부가 정하고 있죠. 그걸 그대로 뺏겨온 거예요. 그대로 뺏겨온 거야. 거꾸로. 자, 우리 대장이라고 불리는 네 가지 토지, 임야대장, 공대에는 소유자도 등록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자는 권리자니까 등기부에서 정하잖아. 이 등기부의 소유자를 그대로 대장의 소유자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대장과 등기부는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보관되고 있지만 일정한 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표시는 대장이 정해요? 등기부가 정해요? 표시는 대장이 정하는 거예요. 권리는 어디가 정해요? 등기부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표시가 뭔가 변경이 돼서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소관청은 대장의 표시가 바뀌었을 때 나만 바꾸고 입 닦아야 되겠습니까? 내 표시를 그대로 가져간 등기소에 연락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연락을 해줘서 토지 표시를 바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됩니까? 그래서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자,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등기부의 기재도 바꿔주세요. 라고 연락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소에 등기된 것을 어떻게 하라라고 요구할 때 우리 개인이 등기소에 요구하는 것은 신청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요구할 때는 신청한다라고 하지 않고 촉탁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럼 소관청은 개인이다, 관공서다. 시군구청장 관공서잖아. 그래서 변경하라고 등기를 촉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됩니까? 그럼 거꾸로 소유자는 권리자니까 등기부에서 정하거든. 그럼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등기관은 나만 바꾸고 입 닦아야 되겠습니까? 대장의 소유자 바뀔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될 때마다 통지를 해줘요. 야, 이번에 소유자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도 소유자 바꿔라. 그러면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정하고 바뀔 때마다 등기관이 연락을 주는 거야. 자, 토지 표시는 대장이 정하고 대장에서 바뀔 때마다 등기소에 연락을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일치하는 과정을 밟게 돼요. 됩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신규 등록을 배우고 있어요. 신규 등록을 배운다면 먼저 대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 등록 과정이니까 아직 등기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는 아직 없어. 맞죠?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신규 등록이니까 지금 대장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럼 등기부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도를 좀 낮춰야 되겠구나. 원래 공부는 좀 추워야 되는데 앉아있으니까 안 그래도 집중하기도 싫은데 따뜻하니까 더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내 뺨을 내가 막 때리는 거야. 그죠?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집에서 뭐 가져오냐? 집에 있는 바늘 작은 걸 가져와. 잠이 오면 좀 찔러. 그러다 그게 인이 백해가지고 한 5월달 되면 그거 찔러 안 될 거야. 그럼 그때 되면 뭐 가져와? 대바늘 들고 오는 거야. 막 찔러. 그러다 여름 되면 대바늘 가지고도 안 돼. 그때는 뭐 해야 돼? 송곳 들고 와서 막 찌르는 거야. 맞죠? 그리고 한 9월달, 10월달 되면 이제 송곳으로도 안 돼. 그때는 뭐예요? 실톱을 들고 와서 썰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합격한다. 자, 됐고. 잠깨라고 하네, 잠깨라고. 자, 표시는 대장이 정하고 표시가 바뀔 때마다 연락을 주고 소유자 권리는 등기부가 정하고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서로 연락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 등록이에요. 신규 등록은 대장은 먼저 지금 만들고 있는데 등기부는 뒤에 만들어지는 거야. 등기부가 없어. 그럼 신규 등록으로 대장을 만들고 토지 표시를 등록시킨 소관청은 대장에 토지 표시가 이르니까 등기하라고 촉탁을 할까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을 안 할까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됩니까? 자,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정리가 되지만 토지가 합병되든 분할되든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달라져. 지목이 바뀌어요. 뭐가 달라져? 항상 등기 촉탁합니다. 그런데 토지 이동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뭐?
신규 등록. 이것만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만이 가지는 특징이야. 그래서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 등기 촉탁이라는 말만 나왔다면 거의 100%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2번 봅니다. 2번 봐요. 자, 원래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소에 연락을 받아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신규 등록하고 있어요. 그럼 대장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 등기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 없어. 그럼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이 사람이다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안 오거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 소유자는 등기소에 연락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원래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합니다. 등기부 소유자대로 대장 소유자를 정리해. 등기부 소유자대로 대장을 정리한다고. 그러나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만 나오는 두 번째 특징.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한다. 소유자를 누가?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 뭐 할 때만? 신규 등록할 때만. 신규 등록할 때만. 그래서 신규 등록만의 특징이 2번,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참 자주 나와요. 됐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등록 전환이라는 걸 가봅니다. 등록 전환. 자, 우리 토지는 개발이 덜 되어 있는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 개발이 좀 되어 있는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임야도는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나 지적도는 500, 600분의 1까지 굉장히 정밀도가 높죠. 그래서 자, 원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돼 있었어. 그러나 이 토지가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신도시가 들어서네. 지금 세종시도 지금 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지. 그전에는 조금만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미나리 깡이었을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다. 맞죠? 그럼 예전에 임야대장, 임야도였던 게 전부 보다 정밀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오게 됐을 거야.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장부가 바뀐다, 전환되었다라고 해서 등록전환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등록전환하는데 장부를 바꾸는 데는 청량도 새로 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면 도면의 정밀도는 높아져야 될까요? 떨어져야 될까요?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정밀도 낮은 도면에서 지적도라는 보다 정밀도 높은 도면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등록전환의 핵심입니다. 대장은 임야도에 있으면 임야대장에, 지적도에 있으면 토지대장에 그렇게 세트로 등록되기 때문에 대장은 응급결에 바뀌는 것이고 도면이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발됐다. 임야도에 계속 둔다. 지적도로 옮긴다. 지적도로 옮긴다. 그게 등록전환이에요. 등록전환. 그럼 거꾸로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미 돈 많이 들여서 지적도라는 정밀한 도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또 돈 들여서 정밀도 떨어뜨리는 도면을 만든다?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일방적으로 정밀도 높이는 과정만을 등록전환이라고 그래요. 됐다. 그러면 대상토지 하고 나왔는데 대상토지는 산지전용 허가 신고, 일시사용 허가 신고, 건축 허가 신고, 어쩌고 저쩌고 허가 등 하고 나왔습니다. 해서 허가 신고 난 토지 또는 대부분 등록전환된 토지 또는 사실상 형질 변경하고 나온 토지,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선 하고 나왔는데 허가신고 대도사 하고 나중에 외우러 갈 텐데 지금은 아이고 그런 모양이다만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요거는 일단 넘어가시고. 자, 등록전환은 신청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누가 신청해야 돼요? 소유자가. 어디에 신청해요? 소관청에. 며칠 내에 해야 돼요? 60일 내. 언제부터 60일 내? 사유 발생한 날. 그죠? 똑같은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60일 내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만수무강 무병장수. 아무 일이 없어요. 그죠? 아무 일이 없어요.
자, 가끔 나오는 게 면적의 일정 방법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실제 토지에서 잴까요? 도면에서 잴까요? 도면에서 잽니다. 그럼 옛날에는 임야도라는 정밀도 떨어지는 도면이었어요. 거기서 면적 잰 거. 정밀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보다 정밀한 지적도로 옮겨갔네. 그러면 옛날 임야도에서 잰 면적을 그대로 써야 될까요? 보다 정밀한 지적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적도에서 새로 재줘야 될까요? 새로 재줘야지. 그러면 옛날 면적과 지금 면적이 일치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불일치한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게 가끔씩 나온다는 거야. 자, 무슨 얘기 되시죠? 면적은 재줘야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정밀도 떨어지는 임야도 면적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지적도로 옮겼으니까 면적 새로 재줘야 돼. 옛날하고 안 맞더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안 맞는 정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토지 면적은 잴 때마다 똑같다, 잴 때마다 좀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정밀도 낮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달라진 것이 허용 범위 이내이냐, 허용 범위 초과했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자, 우리 법은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면적은 잴 때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를 전제로 해요. 그런데 이 정도 정밀도라면 요 정도까지는 달라도 돼.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허용 범위 이내라는 얘기는 면적의 정감이 다름이 많다, 사소하다. 사소하다는 얘기야. 초과했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요때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자, 허용 범위 이내라면 사소한 오차만 있는 거죠. 그때는 그냥 새 면적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새 면적. 그래서 무슨 면적을 등록 전환 될 면적. 이게 옛날 면적이에요, 새 면적이에요. 새 면적으로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용 범위를 초과했네.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옛날 면적은 정밀도가 낮은 데서 잰 거고 지금 면적은 정밀도 높은 도면에서 쟀죠. 그럼 옛날 거로 갈까요? 새 걸로 갈까요? 새 걸로 가야지. 그래서 허용 범위 이내든 허용 범위 초과했든 일단 결론은 보다 정밀한 새 면적으로 간다는 거야. 문제는 허용 범위 초과했다는 얘기는 옛날과 지금의 오차가 사소하다, 막대하다. 막대하다는 얘기예요. 이 막대하게 다른 것을 그냥 놔두고 가면 옛날의 일을 잘했다, 개판쳤다. 너무 많이 다르다는 얘기는 옛날에 면적 잰 게 개판이라는 얘기죠. 그 개판을 놔두고 가면 두고 욕먹을 거야. 그러니까 놔두고 가고 두고 욕먹게 할까요? 기왕 가니까 옛날 거 샥 고쳐놓고 요거 안 먹도록 해줄 거야. 요거 안 먹도록 해준 거야. 그래서 이때는 옛날 임야대장의 면적, 옛날 임야도 경계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뭐한다? 정적, 샥 고쳐놓고 갈 수 있도록. 일단 결론은 세면적인데 허용 범위 내 사소한 오차일 때는 옛날 거 무시하고 그냥 새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가면 돼. 그러나 허용 범위를 초과했을 때는 옛날 거 그냥 놔두고 가요. 싹 고쳐놓고 가요. 싹 고쳐놓고. 그것이 직권정적이야. 신청도 안 해. 지가 알아서 고쳐. 이게 이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분할로 갑니다. 분할. 분할하면 합평까지 꼭 해야 되는데. 1시 58분. 2시 15분까지 할까요? 그래서 끝낼까요? 더 하면 주의 뿌린다, 그죠?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럼 끝을 내죠. 끝을 내고, 분할과 합병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적으로 뭔가 챙겨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만 하고 끝낼 수가 없고 합병까지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더 공부하시고 눈이 초롱초롱한데 이 맞춰야 되는 마음이 참 무겁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외우라 한 것 중에 아까 지적공부 등록상 목도장, 축도장, 면장이장, 공장, 등장. 그 다음에 공대에만 지분 있고 공대에만 도번 없다. 그리고 도면에만 고유번호, 고번 없다. 그죠? 고번 없다. 그런 것들.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도면에만 등록되는 거 치치치 위치 위치 수지 요즘 아주 자주 나옵니다. 치치치 그런 거 잘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다음 주는 세법 선생님 모실 거고 그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뵙게 됩니다. 아유 안 봐서 속이 시원하다 그죠? 자 조심해서 가십시오.